Tell me about homelessness in San Francisco. Sucks. We get harassed constantly by the cops and by DPW workers, like almost on a daily basis. You're gonna arrest me for going to some place for a misdemeanor, for nothing, because I'm homeless? 샌프란시스코는 극명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실리콘밸리는 획기적인 기술과 엄청난 부로 번영하지만 거리는 노숙자 누더기 천막,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공허한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So how are you surviving? So I get about $900 a month, which is definitely not enough to live in San Francisco.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움과 쇠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잊은 듯한 도시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남겨진 상황에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보와 빈곤이 교차하는 이 역설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치와 현실 자세히 살펴보기. 2024년 1월 기준 PIT Point in Time PIT 최신 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수는 2022년 이후 7% 증가했습니다. 즉, 노숙자 수는 8,323명이며 이는 거리 쉼터 또는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055명은 집 없이 머리 위로는 탁 트인 하늘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쉼터에 머물고 있지만 그 숫자마저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외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 생각해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노숙 가구 수가 205가구에서 437가구로 94%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부모 자녀 참전 용사, 그리고 노인입니다. 부유층은 번창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은 소외되는 이 도시에서 안정의 기미조차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에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리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숙자가 되어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한때 자신들이 보호했던 바로 그 시스템에서 종종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처럼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망 없이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닙니다. 노숙은 단순히 주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시스템의 실패라는 사실을 냉혹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위기를 무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위기의 배경.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위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오랜 경제적 불평등, 치솟는 생활비, 그리고 수년간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1980년대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점차 사라지고 정신건강 및 중독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숙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가격이 140만 달러를 돌파한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위기가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주택 가격은 미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택 구매 또는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주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우리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더욱 심오하고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What's homelessness like in San Francisco? I'm basically homeless. Rents in different places got too high, so I couldn't afford it.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실업의 늪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여파로 더 많은 개인과 가족이 안전망 없이 방치되면서 이미 절박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인 주택, 우선 정책 하우싱 퍼스트 폴리시는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보다 노숙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애초에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매년 1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적절한 감독이나 명확한 성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문제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문제의 핵심에 다다르지 않고 틈새만 막고 있는 걸까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아니면 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3) 노숙으로 인한 인적 비용. 냉정한 통계 뒤에는 투쟁과 생존에 대한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숙자의 7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갈등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펜타닐과 기타 오피오이드가 이러한 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약물 남용뿐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신건강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치료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필요한 정신건강관리 및 중독 치료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가장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숙자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훨씬 더 큰 공중보건 위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독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정신질환 또한 만연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때 사회에서 성공적인 구성원이었지만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이고 재정이 부족하여 도시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상당수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없이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려 끝없는 노숙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이나 정신질환과 싸우는 사람이 거리에서 홀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고통은 심화되고 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사회 전체가 노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쉼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중독과 정신건강관리라는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막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포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해결책과 노력.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더욱 공평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홈 바이 더 베이 홈 바이 더 베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은 쉼터 수용 인원을 늘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구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증가하는 쉼터 수요를 해결하는 동시에 매년 8,000명 이상에게 주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접근 방식은 임시 쉼터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구주택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신속 재수용 Rapid Rehousing 전략입니다. 이 계획은 당면한 쉼터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독 정신건강 문제, 심각한 저렴한 주택, 부족과 같은 문제의 핵심인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노숙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니엘 루리 시장의 지도 아래 시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업 중 하나는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임스 볼드윈 플레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또한 텐더로인과 6번가와 같은 지역의 텐트촌을 없애기 위해 더욱 안전하고 영구적인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솔루션 없이 캠프를 철거하는 것과 같은 임시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홈키 프로그램과 같은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사업들은 호텔을 매입하여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노숙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노숙자 인구의 극히 일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해결책들이 위기의 규모를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비영리 단체들 또한 노숙자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복지국 HSA는 쉼터 식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주교 지역사회 서비스 ECS와 같은 단체들은 주택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단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는 노숙자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과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 해결의 면에는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1인당 약 10만 달러를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지출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 영구주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저한 비효율성은 자금 배분 방식과 현재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에서 종종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텐트촌 철거 정책 또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겉보기에는 진전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숙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원이나 공항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문제를 이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밀려나면서 이미 취약한 삶에 불안정함과 혼돈을 더합니다. 이주를 통해 제한된 자원은 빼앗기고 이미 절박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UCSF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노숙자의 60%가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필요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즉, 주거시설을 갖추더라도 노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도 일시적일 뿐이며 노숙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또한 또 다른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시장 중 하나이며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주택 가격은 1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유층은 번영하는 반면 소외된 계층은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주택 권리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은 저렴한 주택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위기를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무력감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위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 중 하나에 살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노숙으로 인한 인간의 대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거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 정신건강, 그리고 미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노숙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고 사회에서 투명인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권리가 아닌 특권이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저는 어중간한 조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서비스, 더 저렴한 주택, 그리고 삶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숙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나 쉼터와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넘어 애초에 노숙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체계적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숙 문제 해결은 단순히 더 많은 침대나 쉼터를 마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주택이 사치가 아니며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과감하고 따뜻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결론.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주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의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필요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집 없이 살아가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